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되면서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과 간단하게 좀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3차 지원금 얘기 야당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근데 야당 방식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 성격하고 정부에 그러니까 예산안을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 때 방식을 예. 추가로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추가를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1차 재난금 방식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두 번 이제 사실상 실험을 한 거잖아요. 정책 예. 실험을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차 지원금은 아직 효과가 충분히 파악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2분기하고 3분기 이제 가계소득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때 보게 되면 2분기 때가 4, 5, 6월 달이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1차 지원금하고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네. 이때 보게 되면 전체 가계가 다 소득이 증대했어요. 하위 10%까지 포함해서요. 네. 거기다가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하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하위 30%는 그러니까 뭐 한 8%대 증가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중위 같은 경우는 한 5%대, 예. 그리고 상위는 3%대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저 하위층한테 더 이제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구당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서 100만 원인 소득인 가구에는 100만 원이 추가가 되게 되면 10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인 가게한테 100만 원 주고 얘기하면 10%뿐이 안 증가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저소득층이 소비 성향은 더 높아요. 예, 소득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소비로 연결하는 걸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는 전체 가계가 소득이 다 증가하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도 가계 소비 지출도 끌어올렸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 근데 3분기 때는 뭐냐면은 하위 50% 가계가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상위 50%만 증가하고요. 왜 그렇죠? 왜 선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 거잖아요. 2차 지원금 때. 그렇죠. 이제 말은 이제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사람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피해본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준다고 했었어요. 원칙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피해본 사람은 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최저생계 수급자라든가 네. 혹은 차상위 계층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복지를 지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의 후퇴가 없었다고 해서 지원해서 제외가 됐어요. 아하.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상위 소득자가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긴급 돌봄 이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예.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는 네. 자녀당 그러니까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해 줬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대개 보게 되면 우리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 수가 더 많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거나 예. 아니면 자녀가 이제 없거나 아니면 어려운 계층들이 되게 고령층이 많거나 하다 보니까는 네.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선별하면서 그것이 네.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원되기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중산층이라든가 중상층한테도 상당히 혜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3차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최 교수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자. 이게 그럼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방식에 동의하고요. 예. 그 동의하는 이유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유는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아요. 지금 네. 코로나 사태는요. 예. 그럼 자영업자들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2차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걸 선호를 했어요.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그쪽은. 왜 그러냐면은요. 예. 그 당시에 뭐냐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걸로요. 예. 그래서 강제로 소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유통이 된 겁니다. 돈이 돈 거예요. 예.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줬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들어간다거나 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저축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장되어지면서 예. 돈이 안 돈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어요. 3분기에 가서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돌게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지만이 자영업자들도 자기한테 혜택이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야당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은 되게 신중한 모드예요. 그리고 이제 야당은 본 예산에 넣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방식으로 본 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삭제를 줄이면서 그렇죠. 예. 그걸 대체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죠, 당연히요. 네네. 근데 필요한 예산을 그러니까 삭감하면서 다른 거를 그러니까 보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러니까는 이 그 사업 추진을 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냐면은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지금 3조 6천억 정도 잡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자영업자들한테 선별적으로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뭐 2차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냐면은 그 재난지원금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의하지만은 네. 방식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지가 사실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지금 상황은 그 논의하기가 힘들다. 좀 더 지켜보자. 2차 지금 코로나 2단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켜보자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위기 진행 상황이 파악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진행상 파악하려면은요. 통계 수치가 잡히려면은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난 이유입니다. 아하.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쓰러지기 전에 줘야 되는 것이지 예. 쓰러진 다음에 줘봤자요. 예. 폐업한 다음에 줘봤자 그 예.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지금 영업을 중단시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꼭 결과를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요? 피해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편적으로 일단 1차 때처럼 지급을 하자. 그리고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자. 그리고 시기는 타이밍을 좀 빨리 잡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 그거를 또 방식은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본 예산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이걸 제출을 하면 돼요. 지금 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때 한 방식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금액도 지금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금액만 추가하고 방식도 그러니까 다 이미 1차 때 한번 경험을 한 거잖아요. 아하, 추가를 하자.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깎아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렇죠. 추가해서 가자. 기존 예산대로 지금 심사하라 이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게 항상 나온 얘기 있잖아요. 뭐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 거냐?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1차 때처럼 14조 3천억 원을 투입했을 때 네. 국가 채무 비율에 영향 미치는 것은 0.3%에서 0.4%포인트 최대. 예. 이 정도뿐 영향 안 미쳐요. 그래도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고요. 만약에 정재정이 걱정되면요. 네. 내년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상위 그러니까 30% 정도는 그러니까 상위 30%는 상위 10%는 예. 소득이 증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환수하면 돼요. 환수하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재정이 걱정된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백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논의는 좀 앞으로 좀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